주제 토론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 같기도 한데요. 왜 우리는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는가?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선택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강 교수님 먼저 해주시죠. 예, 일단 사실 이제 질문 자체가 굉장히 커서 이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하는 건 너무 길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또 이제 얘기가 조금 나왔었던 것하고 이제 묶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올바름, 그 PC라고 얘기되는 거는 이제 한국에 수입된 지가 뭐 한 15년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한 20년쯤 됐다고 저는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출발했던 것이고 미국에서 유행했던 게 이제 한번 90년대부터일 테고요.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그러니까 politically incorrect라는 프로그램,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 이제 PC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지겨움 이런 분위기는 굉장히 사실은 많이 퍼져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오히려 사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럼프가 그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제 그 PC에 대한 어떤 이제 사람들의 어떤 반감 같은 게 오히려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실질적으로 그 이제 표현으로서 정치적인 올바름이 아니라 그거의 내용적인 거는 이미 계속 돼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우리 예를 보자면 예전에 그 장애인들을 표현하는 표현이 예전에는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비읍, 시옷 이렇게 욕으로 쓰이는 그런 말만 있었죠. 그러다가 그런 말이 안 좋으니까 그다음에 뭐 장애자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랬다가 90년대에 가서 이 장애자라는 표현이 안 좋다. 역시 굉장히 좀 어떤 좀 비하적인 표현이다라고 해서 다른 표현을 쓰자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나왔던 게 이제 장애우라는 표현이 잠깐 나왔었다가 장애인으로 지금 굳어졌고, 지금 이제 현재는 오히려 또 이제 장애우라는 표현을 쓰면 또 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좀 이 얘기도 좀 사실 꽤 긴 것인데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해야지 되는 한 축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각 속에서 세계를 바라보니까 그 시각의 주변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되거나 또 별로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좀 무시해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거는 이거 자꾸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은 좀 골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들을 하는 것, 그게 이제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이유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추구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계속 해왔다고 생각해요. 계속 해왔고 특히나 인권이라는 것에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을 갖게 된 근대 이후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것이 아니다. 문제는 21세기 들어와서 그 추구가 너무 과도하게 되고 그것이 어떤 제가 이제 저 발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단과 목적이 뭔가 이렇게 좀 전도되어서 그러니까 정치적 이제 아까 이제 박민호 교수님도 잠깐 언급하셨던 것처럼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다른 종류의 어떤 소수자를 억압하는 어떤 행동들을 하면서 그걸 정치적 올바름이란 이름을 가지고 하는 거, 이런 게 문제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왜 추구하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좀 소외된 계층에 있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라는 기본적인 생각, 그것이 이제 우리가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좀 얘기가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두 분 중에 말씀을 이어가실 분 계실까요? 홍 작가님. 예. 우리가 이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역사적인 억압자와 피억압자로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집단은 어느 역사적으로 어느 순간에는 가해자였고 어느 순간에는 피해자였고, 같은 사람도 자기가 갑인 경우도 있고 을인 경우도 있고 그렇듯이요. 예를 들어서 스페인이 남미의 아즈텍 문명을 붕괴시켰을 때 스페인에서 간 사람은 500명밖에 안 됩니다. 아즈텍의 그 전사들이 수천 명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맞섰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왜 그럼 아즈텍 전사들이 졌느냐?
아즈텍 밑에서 신음하던 다른 부족들, 그들의 탄압에 신음하던 부족들이 스페인과 힘을 합쳤기 때문에 아즈텍 문명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해자 피해자를 그렇게 쉽게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미국이 영국 식민지일 때 미국으로 건너간, 그러니까 아메리카 식민지죠. 아메리카 식민지로 건너간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이 백인이었습니다. 백인 중에 절반 정도가 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 신분은 대물림되고 그리고 평생 벗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아프리카 흑인을 노예로 삼기 시작한 거는 백인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에 삼기 시작한 거는 그 오스만 제국의 무슬림들이었습니다. 이 무슬림들이 유럽의 백인들도 100만 명 정도 노예로 삼았고요. 그리고 흑인 노예들도 노예로 삼았습니다. 유럽이 흑인 노예 무역에 동참한 시기는 한 16세기 초 그 정도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는 백인의 노예 제도를 제가 옹호하자는 게 아니에요. 노예 제도는 19세기까지 어느 문명과 문화를 막론하고 모두 존재했던 그런 관행입니다. 아주 악습이죠. 그리고 지금도 북아프리카나 중동의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노예 제도가 있는 지역들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흑인 노예 수가 절정에 달했을 때도 노예를 소유한 사람은 남부 지역에서 6% 정도, 백인 중에, 그리고 미국 전체로 보면은 1.5%에 불과했습니다. 이거는 흑인의 노예 비극의 역사를 결코 폄훼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가해자와 피해자는 굉장히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피해자로 구분해서 그들에 대한 혐오 발언이나 어떤 부정적인 발언을 삼가자 하면 그 피해자 집단 내에서 벌어지는 갈등, 그 피해자 집단 내에서 탄압받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슬람권에서 탄압받는 여성과 어린이들의 권리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를 존중한다. 다른 문화를 존중해야 된다는 이름 때문에. 그래서 영국의 그 백인 소녀들이 그렇게 강간을 당하고 수십만 명이, 많게는 50만 명, 적게는 30만 명까지 어린 소녀들이 그렇게 강간을 당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목소리 내는 영국의 그 여성단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탈북한 여성들, 중국에서 학대받는 여성들, 그리고 북한에서 학대받는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듯이 우리나라 여성단체들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마디 잠깐만. 네. 제가 생각할 때 저는 한국 사회의 문제로 생각을 해보고 싶거든요.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정치적 올바름을 격렬히 추구하는가라고 저는 격렬이라는 말을 붙여놓고 싶어요. 그 개인과 개체들과 이 정치는 집단의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개인들이 각자가 하는 게 아니라 세력을 모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슬로건이 되고 목표가 되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제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개인과 이 집단 사이에 어떤 완충 장치가 없는, 개인과 집단이 직접 연결돼 있거나 또는 개체의 삶이 전체의 삶에 의해서 직접 침해를 받거나 또는 어떤 영향을 받는 그런 사회 구조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냥 개인들이 그 공동의 문제에 마구 내달려 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는 개체들이 각자가 자기 슬로건을 갖고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이 집단으로 하는 이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이게 옳다라고 추구하고 싸우는, 갈등하는, 여기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감사합니다. 제가 주제 토론 1번 질문을 드리면서 이 3번 질문을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론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이 주제 토론 잠깐씩 좀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올바른 사회는 구현 가능한가? 지금 세 분의 말씀을 듣고 보면 구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 교수님께 먼저 좀 청해 들을까요? 저는 금방 말씀드린 그 맥락에서 그 아까 이제 발표할 때도 서로에게 또는 정책 올바름에 대해서 겸허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수자가 그 결코 그 어떤 진리를 그냥 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반대로 소수파라고 해서 어떤 은밀한 진리를 움켜쥐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민주주의라는 말에 굉장히 많은 내포를 불어넣어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올바른 어떤 정치적 올바름으로 연결짓는 이런 방식의 사고 구조에서 조금 벗어나서 다수파는 다수파대로, 또 소수는 소수대로, 또는 서로 대립하는 어떤 정치 세력들 또는 입장들이 타자에 대한 어떤 여지, 진리를 이렇게 담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여지를 남겨두고 그렇게 해서 서로 수용하고 좀 뭔가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홍 작가님이나 강 교수님 두 분 중에 어떤 분? 강 교수님 먼저 해주시죠. 예. 시간을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예,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올바른 사회가 구현 가능한가라는 질문도, 그러니까 뭐 짧은 대답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좀 길게 얘기하자면 저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구현 불가능하다고 얘기 못한다, 얘기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오히려 좀 하고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저는 이제 아까 이제 방 교수님 우리 사회에서 이제 왜 그러니까 우리 그 정치적 올바름이 격렬히 추구되는가에 말씀하셨던 거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것하고도 좀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게 뭐죠? 아주 큰 틀보다 좀 우리 사회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사회가 너무 all or nothing 뭐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해야지 된다 그러면 그걸 극단적으로 추구해야지 된다는 말과 동일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게 좀 잘못됐다는 사례를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하면 안 된다 쪽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사안에 모호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그냥 이렇게 무슨 저 바둑판처럼 이렇게 딱딱딱딱 잘라놓은 그런 사회가 아니라 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중첩이 다 있는 그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세계라는 게 원래 그런 것이죠. 그러면 명확하게 A라는 거에 해당되는 게 있고 명확하게 A가 아니다라는 거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 그 중간지대들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저 자연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가 산이고 어디가 저 들판이냐, 산하고 들판의 경계 중간쯤 가게 되면 이게 좀 모호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모호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나면, 그럼 그 다음엔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냐면 명백하게 잘못된 사례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잘못된 사례들. 지금 아까 이제 저 홍 작가님이 이제 예로 들어 주셨던 것들은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한다 그러면서 명백하게 잘못된 사례들을 보여주셨다고 저는 뭐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올바름을 제대로 추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는 걸 어떤 수단적인 가치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정치적 올바름의 수단적 가치 레벨보다 좀 더 낮은 정치적 올바름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작동되는지의 레벨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그러니까 정의로움이 맨 위에 있고 그 중간에 그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어떤 수단적인 가치가 있고, 그 아래 단계에 가서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양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양상들 중에는 오히려 그러니까 정의로움까지 갈 것도 없이 정치적 올바름 자체에 대해서 어떤 반례가 되는 사례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얘기하면서 저 남성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거라든지, 어떤 이슬람 어떤 얘기하면서 이제 말씀하셨던 건 이슬람의 어떤 아동들과 여성들에 대한 비하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의로움까지 갈 것 없이 그러니까 중간 단계 수단적 가치로서의 정치적 올바름에도 미치지 못한 거예요. 그 기준을 놓고도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올바른 사회가 구현 가능한가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올바른 사회를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구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세계는 신들의 사회가 아니라 인간의 사회예요. 인간의 사회는 완전한 사회가 아닌 거죠.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올바른 사회가 구현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두에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열린 자세를 가지고 하면 적어도 이상으로서는 이제 구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